조선주요 앞으로 더 갑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조선주 딱 한 종목, 그리고 지자재 관련주 한 종목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가 저번에 짧게 소개해 드렸던 K증권사 주식 이벤트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영상 후반에 정말 좋은 무료 이벤트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무료 체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 뉴스부터 보시고 가면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선업과 관련해서 한미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범정부 TF를 꾸리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트럼프는 우리 K조선에 아주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앞으로 마지막 한 종목, 작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소 2년 더 유망한 조선주 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면서 왜 조선주가 앞으로는 더 몇 배는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증권사들의 보수적인 의견보다 더 밝은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나 관심이 없다고 해서 영상 넘기지 마시고요. 메커니즘이 결국엔 전반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몇 번 강조를 드렸었어요. 지금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HD현대중공업 등등등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지금 현재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죠.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한민국에서 조선업이 왜 중요한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도체, 삼성전자만 꼽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조선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해 볼게요. 일단은요,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같이 보셔야 될 게 이 국제적인 패권 경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도 문제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도 문제, 미국의 해상 패권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핵력은 한 개의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해군과 해상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 니미츠 항공모함도 보시면 이 항공모함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수많은 호위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기들도 있죠. 이 항공모함이 한 번 뜨면은요, 항공모함의 작전 반경이 무려 1000km,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전투기의 작전 반경도 600km.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찰 국가로서 미국이 이렇게나 위상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육군력이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고 바로 해군 때문이었다 아는 것이죠. 이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자유무역 시대에 여러 나라들의 성성을 보호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냐? 이러지 마세요. 중국이 5,500척 만들 때 미국의 선박은 80척, 고작 80척 만드는 수준,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 차이가 200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이 해상 패권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양 패권과 함정 규모는 중국이 이미 앞서고 있다고 하죠. 특히
함정의 규모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뢰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얘기니까 중국이 앞으로도 또 기술도 안 따라잡을 거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턱밑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턱밑까지. 우린 여기에서 암호 가능한 종목들을 잡아야 한다. 이거죠. 네. 지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이 골치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지금 미국이 봤을 때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패권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 해상 패권마저도 중국한테 뺏기면 미국은 1등 국가에서 2등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액등에 불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선택지는 이제 한국의 조선소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함이나 선박들을 우리나라한테 맡긴다는 거고요. 이제 미국의 해상 패권은 우리나라 조선업체한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능력이 떨어진다면 미국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에 해상 패권이 분명히 찌그러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야 할 부분이, 어떤 기업이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딜을 잘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지켜봐야겠죠. 이걸 제가 짚어드리고요. 아무튼 중국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선박법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해상 패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에 이어서 중국의 선박이 해상 무역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박들은 보면 다 중국 거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다다다는 미중 갈등이 딱 붙었을 때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엄청난 이 조선의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이 현재 바다 위에서 종이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란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양으로의 진출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미국이 바다를 장악을 하고 그랬었죠. 중국을 묶어 놨었죠. 그림을 보시면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상으로 진출을 해야 태평양으로 발을 넣는데 그렇게 못하게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미군 기지 있죠. 부산에 미군 기지, 오키나와 미군 기지, 여기 말레이시아, 일본의 태평양이 이렇게 있죠. 필리핀으로서 필리핀에 이렇게 여기도 미국이 중국이 해양 진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아놨다 이겁니다. 중국이 이럴 경우에 이것만 뚫어내면은 중국의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패권을 먹고 해양 패권, 태평양 패권 중국이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이 미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라인이 위태위태해지고 있어요. 왜냐?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기 라인이 이제 뚫리게 생겼어요. 이제 중국의 희망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랑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있죠. 보시면 러시아가 연해주의 항구를 중국이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연해주. 여기 항구를 중국이 이용하고 그리고 그 옆에 사안이 섬 있거든요. 이 섬도 지금 중국한테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소문이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중국에 넘어가잖아요. 중국의 해군들이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제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쳐놓은 요 라인을 뚫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요 라인을 뚫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반세기 동안 미국이 작업을 해놓은 건데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강한 해군력이 미국한테 또 필요한 겁니다. 미국한테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조선소들 예전만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해상조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한테 다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정말로 정말 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도 배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선이 필요하대요. 지금 전 세계 제조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인도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인도에서 공장이잖아요. 인도 공장에서 이 제품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을 못해. 배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어디 맡겨야 될까요? 네, 어디다 맡겨요?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맡긴다. 이거죠. 또 중국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중국 업체들한테는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도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맡긴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생각보다 지금 간접적으로 국제 외교적으로 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디를 놓치면 안 된다. 국제적으로 뒤를 유리하게 잡아갈 기업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사실 조선만이 아닙니다. 다른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항상 보시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5년, 6년 정도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한테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조선 부분이라 이거죠. 왜냐? 이 부분은 미국의 패권, 당장의 트럼프 형선, 거기에다가 미국의 패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해상 진출하는 순간 그러면 꿀잡아인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전 세계 해군의 거의 한 90%가 미국이 이렇게 다 활동하는 작전적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중국 선박을 누가 보호해야 되겠나요? 중국의 선박을 중국의 해군이 보호하겠죠. 그러면 중국 해군들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중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해군들이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게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결국에 미국의 경우에는 동맹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해상은 중국한테 넘어가는 게 을보듯 뻔하다. 라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5년 안에. 왜 5년이냐? 왜 5년이냐? 그러면 선박 건조능력이 200배가 차이 난대요. 당연히 5년 안에는 해상 패권이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특단의 조치다. 지금의 조선 사업만큼은 우리 한국한테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미국 해군의 군함도 한국이 만들어야 될 수도 있으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주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강한 상승을 보이셨었죠.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협력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 조선업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죠. 이거는 중국이 못 들어와요. 중국이랑 경쟁을 한다는 우리나라가 밀리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통미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당연히 중국이 저가 정책으로 밀어버릴 거니까 우리가 더 싸게 해줄게. 우리 거 요새 품질도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이 못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이랑 사업을 하니까. 우리 조선업계들은 중국이랑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제는요. 중국이랑 경쟁하면 다 박살나잖아요. 여러 사례들이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계들도 과거에 2004년도부터 7년도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중국이랑 경쟁하고 나서 박살 났잖아요. 지금 2차 전지도 그래요. 2차 전지도 우리나라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중국이 저가 공세 펼치니까 바로 박살 나잖아요. 철범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랑 경쟁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시장을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다 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벤트, 이번에는 안화그룹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완전 인수를 했어요. 국내 기업이 최초로 미국의 조선업 진출한 사례인 거죠. 지금 미국의 해상 패권은 우리한테 달려 있어서, 미국의 지정학적 패권은 우리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MRO, 즉 유지, 정비, 보수, 그리고 함선 제조에 참여하기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자니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알려진 게 미국 함선이 주목보다 수량이 감소하고 있고, 거기다가 현역 잠수함들도, 이 잠수함들도 지금 고장이다 뭐다 해서 운용 불능 상태라고 하죠. 거기에다 이런 건 안보 관련해서 제조가 가능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한국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제 좀 더 확실해지시나요? 그리고요, 미국이 해상을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나라 전쟁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쟁 안 나요. 날 수가 없죠. 미국이 길을 쓰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새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또 잘 나가잖아요. 그죠? 원래대로라면 미국은 이 방산을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방산으로 먹고 사는 꼴을 못 보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넘기는 것 같죠. 물론 다 정치적인 딜이 있는 거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는 동맹 국가도 이렇게 엄청난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재료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지금부터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상승할 만한 그런 조선주는 과연 어떤 기업이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오션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로 대충 보시더라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뭐 일단은 전고점 돌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역대급 거래량이 또 발생했다라는 거죠. 어제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고, 뭐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 수익은 거의 뭐 역대급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여기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도 관심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이제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고, 고점 돌파하면 뭐 6만원, 7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자, 수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관계 수급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기관계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왔다, 이걸 전부터 볼 수 있었죠. 기관계 매수세 속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얘네들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매수세를 크게 늘렸다 이 말이죠. 저 말이지 안 될 수가 없는 종목이었다. 제가 트렌드 매매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간단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장짜리 정리 자료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시고 다음번 매매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상 뒷부분에 받아보실 수 있는 법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 종목은 시장만 받쳐주면은 무조건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연기금 대량 매수 들어왔고, 사모펀드 들어왔고, 투신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외국인들이 뭐 아마 단기성 자금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장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가지고 더 상승하겠다, 전고점 돌파는 무난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1조 이상, 그러면 이제 뭐
12한 20배 따진다고 했을 때 뭐 한 20주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 아직 없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못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8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현재 다른 종목 들고 계시거나 하나오션 평단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하다,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간별로 제가 체크해드리고 있죠. 이 부분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4만 원에서 들어가셔도 괜찮고, 빠질 때마다 매수해도 결국에는 좋을 것이다. 왜냐? 하나오션이 미국의 해상대권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너무 고른 것 같은데 들어가기 겁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조선 기자재 종목 스페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조선업에서 현재 무시하면 안 될 이슈가 인력난이잖아요. 이 인력난을 어떻게 이겨낼지, 어떤 기업이 잔머리를 잘 굴릴지, 이것도 신포인트가 될 겁니다. 현재 증권사들에서 보수적으로 주정치를 잡아놨는데요.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LNG, 카타르 LNG입니다. 여기서도 수혜주는 누가 될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 못 들었는데요. 그런 정보 몰랐는데요. 제가 리포트에 다 적어놨고요. 이거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맞죠? 벌써 3만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오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달콤하실 거고, 그때 에이 그런 조선업 슈퍼사이클 같은 거 안 올 거야 라고 무시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쉬워하고 있겠죠. 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그때 눌리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고,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텔레그램 방에서 드렸죠. 이런 자리들 잘 공략하신 분들은 더욱더 좋은 결과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실적이란 게 이렇게 있으면 주가라는 건 결국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조선업의 매출은요, 발주 후에 2년, 3년 있다가 매출에 조정되거든요. 매년 고가 수주를 이렇게 이어간 배가 인도되면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 자료 어디 있어요? 제 리포트예요. 그렇죠? 자, 단기 종목은 조선 기자재 종목 몇 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쪽이 단기적으로 불꽃을 뿜어대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